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건 당신 남편 때문이었다고. 혹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사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요. 가끔 꿈에서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에 눈 뜨면 괜히 서글퍼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송다혜 씨, 56살입니다. 그녀에게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자였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혼자 떠난 관광버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3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다혜 씨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재회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35년 전에 떠난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다혜 씨는 자신의 32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분명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투명인간이 된 아내 결혼 32년. 송다혜 씨는 그 긴 세월 동안 김태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24세 결혼해서 56이 된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정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혜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혜 씨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가구나 가전제품처럼 있어도 의식하지 않는 존재처럼요. 다혜 씨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유독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기름기 적고 살이 많은 부위로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핏물을 빼고 3시간 넘게 정성껏 삶았습니다. 양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배즙과 양파즙을 갈아서 넣고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맛 그대로였습니다. 32년 동안 만들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식탁을 예쁘게 세팅하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식탁보를 깔고 꽃도 한 송이 꽂아두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혜 씨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오늘 갈비찜 만들었어요.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드렸습니다. 다혜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갈비찜 식기 전에요. 오늘 특별히 맛있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밥 먹고 왔어. 다혜 씨는 멍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갈비찜 만든다고 아침에 말했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만든다고요.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접대가 있어서 먹고 왔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고깃집 갔다 왔어. 알아서 해. 다혜 씨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 동안 만든 갈비찜이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왜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항의를 해봤자 돌아오는 건 남편의 짜증뿐이었습니다. 왜 맨날 그런 것 가지고 잔소리야, 피곤하게.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싸움이 되고 며칠 동안 냉전이 되고 결국 먼저 사과하는 건 항상 다혜 씨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예민했나 봐요. 그런 말을 하며 남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날도 참았습니다. 다혜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32년 경력의 솜씨가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32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인가? 갈비찜 한 그릇도 같이 못 먹는 사이가 된 건가? 다혜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건설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의 지위도 높았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가서 좋겠다고, 걱정 없이 사시겠다고. 하지만 집 안에서의 남편은 폭군이었습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찌검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맞으면 차라리 신고라도 하겠는데 말로 하는 폭력은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짜잖아. 청소 제대로 한 거야? 여기 먼지 있잖아. 눈이 없어. 당신은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뭐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이것도 못해. 이런 말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다혜 씨는 그 말들을 3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울기도 했고 항의도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더 화를 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이 정도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지치니까 그냥 안 듣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무표정하게 일을 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감정을 끄고 그냥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3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년 결혼 기념일 30일 주년이었습니다. 31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예쁘게 세팅하고 촛불까지 켰습니다. 분위기 있게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31년 동안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잘 살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31년이에요. 같이 와인 한 잔 해요.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오늘이었어. 몰랐네.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혜 씨는 혼자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초가 케이크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빨간 초 자국이 번졌습니다. 다혜 씨는 촛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요. 이게 내 인생인가? 31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에 혼자 촛불을 바라보고 있다니. 그날 밤 다혜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5살의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빛도 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다혜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게 됐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익어가듯이 다혜 씨의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울 속의 자신은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딸 서유리가 집에 왔습니다. 서유리는 29살로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정에 들르곤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엄마 얼굴을 보러 오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유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혜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아니,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 다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불고기.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아빠랑은 잘 지내? 다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뭐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바쁜 삶이 있었고 시집살이도 해야 했고 직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까지 안겨주기 싫었습니다. 서유리가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많이 피곤해. 다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지더라.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가거든.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엄마도 아빠랑 여행 좀 다녀와. 요즘 시니어 부부 여행 패키지 좋은 거 많더라. 다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여행은 힘들 것 같아. 회사 일이 많대. 서유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항상 바쁘다고만 하지.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냐? 엄마 결혼 기념일에도 안 챙겨줬다며. 다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시, 멸시, 방치.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혼자라도 다녀와.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 많아. 혼행이라고 하던데. 인터넷 보니까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 혼자 여행이라. 다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가끔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혼자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요즘 50대, 60대 여자분들 혼자 관광버스 타고 많이 다니시더라. 엄마도 한번 해봐. 기분 전환될 거야.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 구경도 하고. 다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여행. 나를 위한 시간.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32년 동안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고, 시부모님을 챙기고, 모두를 챙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챙겼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케이크를 예약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최상급 한우 등심을 샀습니다. 와인도 사고 식탁도 예쁘게 세팅했습니다. 초도 준비했습니다. 59개는 너무 많으니까 숫자 초로 5와 9를 샀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 다혜 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생일인데 32년 동안 한 번도 남편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령 남편이 있더라도 다혜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생일에 회식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을 뒤로 하고요. 문자 한 통으로요.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일찍 들어와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뻔했습니다.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 알아서 해.
그런 대답만 들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혜 씨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테이크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켤 사람도 없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혜 씨는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32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것이구나. 그날 밤 다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야겠다고.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여행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전라도 1주 3박 4일 관광버스 여행. 중년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상품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순천만 습지, 여수 밤바다, 보성 녹차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후기도 좋았습니다. 다혜 씨는 예약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여행을 예약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며칠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혜 씨는 씁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다혜 씨는 혼자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버스에서 인생을 뒤흔들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5년 만에 재회 관광버스는 아침 7시에 서울역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다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3박 4일 짐을 챙겼습니다. 편한 옷, 세면도구, 상비약.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 뭘 챙겨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하니 버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다란 관광버스였습니다. 차체에 여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니.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의 좌석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버스 중간쯤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묶여있던 줄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혼자 여행을 오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허겁지겁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길이 막혀서.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좌석을 찾았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좌석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15번이요. 남자가 좌석을 찾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혜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혜 씨는 무심코 옆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세월의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눈빛. 깊고 따뜻하고 어딘가 쓸쓸한 그 눈빛. 윤재훈. 다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35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남자도 다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알아본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혹시 다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훈 씨, 정말 재훈이었습니다. 35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 그녀의 첫사랑.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다른 손님들의 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혜 맞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만나다니. 다혜 씨도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놀랐어. 정말 재훈 씨 맞아.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나야. 많이 늙었지. 다혜 씨도 웃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는데요, 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3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점점 한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다혜 씨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했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고 파란만장했어. 지금은 은퇴하고 시간이 생겨서 여행 다니고 있어. 젊어서 못 다닌 데 다니고 있어. 결혼은요? 다혜 씨의 물음에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평생 혼자 살았어. 다혜 씨는 놀랐습니다. 왜요? 조건도 좋은데. 멋진 사람인데. 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혜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지. 35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설레었습니다. 다혜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어. 32년 됐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들었어. 다혜 씨가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래전에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다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산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으면서, 가정부처럼 일만 하면서, 생일에 혼자 케이크 먹으면서,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다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32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재훈이 다혜 씨의 침묵을 눈치챘습니다. 미안해. 너무 깊은 질문이었나? 다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다혜 씨의 머릿속에는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1살 여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계절. 그리고 가장 아팠던 이별. 그해 여름의 기억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송다혜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다혜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짧은 소설을 쓰고, 공책이 빼곡히 차면 또 새 공책을 샀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이 서점에 놓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문예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다혜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신의 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윤재우는 22살, 같은 과 4학년 선배였습니다. 문예반 반장이었고 글을 정말 잘 썼습니다. 교내 문학상을 여러 번 수상했고 이미 문학 잡지에 작품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깊은 눈빛, 그리고 글까지 잘 쓰니까요. 다혜 씨는 재훈 선배를 동경했습니다. 선배처럼 글을 잘 쓰고 싶었습니다. 선배처럼 멋진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예반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선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언제부터인가 그 동경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선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배가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글을 칭찬해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곱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다혜 씨, 이 부분 정말 좋다. 감정 표현이 섬세해.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해 여름, 문예반은 합숙 행사를 떠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예쁜 펜션이었고 주변에는 숲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글만 쓰고 토론하는 행사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자는 취지였습니다. 다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훈 선배와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요. 그 일주일이 다혜 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합숙 첫째 날, 다혜는 계곡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시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책 위에 펜을 놀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여기 있었구나. 뭐 쓰고 있어? 재훈 선배였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선배. 그냥 시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재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봐도 돼. 다혜는 부끄러웠지만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재훈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 특히 좋다. 물소리를 시간의 흐름에 비유한 거지. 다혜는 놀랐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선배는 어떻게 아셨어요?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 씨 글에는 특징이 있어. 감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게 독특해. 그게 다혜 씨만의 스타일이야. 다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글을 그렇게 깊이 읽어주다니요. 둘째 날, 다혜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인 척했지만 사실 재훈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다혜 씨, 산책해, 네. 선배도요? 응. 같이 걸을까? 사람은 나란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다혜 씨는 왜 글을 써?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글을 쓸 때만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글로는 할 수 있거든요. 글 속에서는 자유로워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글 속에서만 자유로워.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글 속에서는 할 수 있잖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읽었던 책, 쓰고 싶은 이야기.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오후에 같이 글 쓰고, 저녁에 같이 별을 봤습니다. 다른 반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재훈 선배랑 다혜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다혜는 행복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혼자 펜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여기 있었구나. 별 보고 있어. 네, 선배. 별이 너무 예뻐서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보잖아요. 은하수가 보여요. 재훈이 다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배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선배에게서 나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비누 냄새 같은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다혜 씨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길인 거 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 씨는 분명 좋은 작가가 될 거야. 글에 마음이 담겨 있거든.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다혜 씨 글에는 그게 있어. 다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재훈이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다혜 씨,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다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선배.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혜 씨 좋아해. 처음 봤을 때부터 문예반에 처음 왔을 때 조용히 앉아서
글 쓰는 모습을 봤어. 그때부터 눈이 갔어. 1년 동안 마음을 숨겼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다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동경하던 선배가 자신에게 고백하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저도요. 저도 선배 좋아해요. 아니, 선배를 처음 봤을 때부터요. 다혜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별빛 아래 첫 키스였습니다. 다혜는 온 세상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합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밤에는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관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데는 못 갔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재훈은 다혜에게 시를 써줬습니다. 당신은 나의 별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 당신이 있어서 내 밤은 밝아요. 다혜는 그 시를 일기장에 붙여두고 매일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다혜도 재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다혜야, 졸업하면 나랑 결혼하자. 우리 함께 글 쓰면서 살자. 돈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 오빠. 아니, 재훈 씨.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혜는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재훈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핑계가 늘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다혜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재훈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훈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물어봤더니 자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문예반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재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재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혜는 미친 듯이 재훈을 찾았습니다. 재훈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고향인 부산까지 내려가 봤지만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동문회에 연락하고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무너졌습니다.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다혜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업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산 김태수는 다혜의 오빠 친구였습니다. 다혜의 오빠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직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인상이 듬직했습니다. 말을 잘했고 사람들을 잘 웃겼습니다. 오빠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다혜야, 내 친구 중에 괜찮은 놈이 있어. 한번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평생 잘 살게 해줄 거야. 다혜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재훈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누구 만날 기분이 아니야.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야, 그 남자는 안 돌아와. 1년이 지났잖아. 연락 한 번 없잖아. 그런 놈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지.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계속 권유했고 부모님도 재촉했습니다. 다혜야, 너도 이제 23이야. 시집 갈 나이라고. 언제까지 그 남자 기다릴 거야. 좋은 사람 있을 때 잡아야지. 결국 다혜는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다정했습니다. 다혜 씨, 많이 힘들었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밥 먹으면 힘이 나요. 태수는 다혜를 챙겨주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고 영화를 보여주고 선물을 사줬습니다. 다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에 대해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재훈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설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태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는 떠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그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달랐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장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다혜를 좋아하는 마음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설렘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버림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혜는 태수와 결혼했습니다. 24세 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다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문득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입 맞췄던 그 밤. 결혼하자고 했던 그 약속.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잊어야 해. 그 사람은 나를 버린 사람이야. 다혜는 재훈의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태수는 다혜를 챙겨주었습니다. 퇴근 후에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이 꾸려지고
평범한 삶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을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태수는 다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뭘 알아? 집에만 있으면서 밥이나 제대로 해. 그것도 못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혜는 처음에는 항의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항의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태수는 화를 내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가 먼저 사과해야 겨우 풀렸습니다. 결국 다혜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32년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자신의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 글을 쓰고 싶었던 열정,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글을 쓸 여유도, 책을 읽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끔 옛날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21살 때 썼던 시와 소설의 조각들, 재훈에게 받았던 시, 그것들을 읽으면 옛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꿈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살아 있었던 자신.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의 다혜는 껍데기였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다혜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그런데 35년 만에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관광버스에서요. 진실을 알게 된 밤여행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행은 순천에 있는 여관에 묵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혜와 재훈은 여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밖에서는 접대 술만 마셨습니다. 재훈과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시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막걸리밖에 못 마셨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다혜 씨, 많이 달라졌네.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35년이 지났으니까. 늙었지.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게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옛날에 다혜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다혜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몇 잔 마시자 취기가 올랐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입이 풀렸습니다. 다혜가 물었습니다. 재훈 씨, 그때 왜 그냥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35년 동안 궁금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날 버린 건지.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 씨, 그건 말하기 어려워. 다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5년을 기다렸어.
왜 떠났는지 알 권리가 있어. 제발 말해줘. 재훈이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응. 알고 싶어. 재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건 협박 때문이었어. 다혜가 놀랐습니다. 협박. 누가 협박했는데?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 양복 입은 남자였어. 나를 불러내서 말했어. 송다혜한테서 떠나라고. 떠나지 않으면 다혜를 힘들게 하겠다고. 다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데? 왜 그런 협박을 한 거야? 재훈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누군지 몰랐어.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 5천만 원이었어. 이 돈 받고 사라지라고. 거절했더니 다혜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다혜 오빠 취직도 무산시키겠다고 협박했어. 다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어.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 만약 내가 버티다가 다혜 집안이 정말 망하면 다혜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어. 그래서 떠났어.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싸울 수 있었잖아.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다혜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진실을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다혜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다혜가 다그쳤습니다. 누군데? 재훈이 다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 다혜 남편. 다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뭐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김태수야. 다혜 남편.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협박한 거야. 다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때 나는 태수 씨를 몰랐어. 오빠 친구라는 것만 알았지. 만난 적도 없었는데.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다혜를 점찍어 두고 있었대. 다혜 오빠한테 다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고 한 거야. 방해물을 치운 거지. 다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태수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재훈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증거야. 종이를 펼치니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재훈에게. 송다혜에게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송다혜네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 첨부한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 이 돈을 받고 사라져라. 앞으로 송다혜 주변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편지 밑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다혜는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32년 동안 봐온 글씨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다혜는 펑펑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을 지키려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혜의 32년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첫사랑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밤새 울었습니다. 재훈이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다혜 씨, 울어. 울고 싶은 만큼 울어. 나도 미안해. 그때 말하지 못해서. 다혜는 재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진 가면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혜는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32년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는 자신을 속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자.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피곤하니까 나중에 해.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야 해요. 남편이 처음으로 다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뭔데 그래? 다혜가 물었습니다. 35년 전에 윤재훈이라는 사람한테 한지 기억나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다혜가 말했습니다. 윤재훈. 내 첫사랑. 당신이 돈 주고 협박해서 떠나게 했잖아요. 사실이에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번 여행에서 재훈 씨를 만났어요. 버스에서요. 3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랬어. 어쩔 건데. 35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내 첫사랑을 쫓아내고 나를 속여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속인 거 아니야. 구해준 거지. 그 가난뱅이 문학 청년이랑 살았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나 덕분에 이 집에서 이만큼 사는 거잖아. 감사해야지. 다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사하라고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감사하라고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망친 거 아니라니까. 잘 살잖아. 뭐가 불만인데.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아이도 낳고 집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이래. 다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32년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하녀 취급받고 사랑이라곤 조금도 못 받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불행했으면 왜 32년이나 살았어? 떠나면 됐잖아. 안 떠난 건 당신도 이 생활이 좋았던 거지. 다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32년이나 참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사회적 시선도 무서웠습니다.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32년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뭘 가지고 돈도 직업도 갈 곳도 없으면서 웃기지 마.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도 해요. 당신이랑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뭔 짓 하는지 알아? 이혼한다고. 그러면 당신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내 변호사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보게 될 거야. 다혜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빈손이어도 돼요. 당신이랑 같이 사느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 다혜는 안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다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 밤에. 다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요. 나 나갈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안 받아줄 거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혜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당신이랑 32년 산 거, 그게 후회예요. 다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새로운 시작. 다혜는 딸 서유린의 집으로 갔습니다. 밤늦게 불쑥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서유리는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 밤에 짐 들고 왔어? 다혜는 딸의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첫사랑을 만난 것. 35년 전 아버지가 한 일. 32년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 서유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빠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 서유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지.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 오랫동안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당분간 지내. 내가 방 비워줄게. 다혜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서유라. 미안해. 밤에 갑자기 와서. 서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딸인데. 당연한 거지. 다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혜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다혜가 물었습니다. 제가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 구조 제도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혜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혜는 남편의 외도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호텔비, 명품 가방, 고급 식당 비용 등이 수년간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다혜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도였습니다. 다혜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아끼고 아껴서 살림하는 동안 이 사람은 밖에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 다른 여자한테.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2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혜 씨, 괜찮아.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다혜는 재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재훈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다혜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그냥 연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혜 씨, 나도 말할 게 있어. 뭔데? 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관광버스에서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었어. 다혜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다혜 소식을 듣고 있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다혜가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어서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다혜는 듣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혜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혼자 여행 다닌다는 것도.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알아보고 같은 거에 탄 거야. 다혜는 놀랐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5년 동안 다혜를 못 잊었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다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그리고 일부러 찾아왔다니. 다혜가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재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도 좋아해. 35년 동안 계속. 다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5년 전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고마워. 그 마음이 고마워.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재훈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천천히 해. 나는 기다릴게. 3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봄. 이혼 소송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다혜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가출한 아내, 남편을 버린 아내. 그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변호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35년 전의 협박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훈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협박 편지.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제출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휴대폰 문자 기록까지. 재판장은 다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다혜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32년 동안 가정을 지킨 공로가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다혜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다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3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묶여있던 줄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서유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서유리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다혜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유라. 내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다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법원을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 수고했어. 다혜는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재훈 씨. 어떻게 알았어?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율 씨한테 들었어. 재판 끝나는 날이라고. 서유리가 재훈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다혜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리가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다혜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고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혜는 오래전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요. 32년간의 결혼 생활, 첫사랑과의 재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새로운 시작. 글을 쓰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혜는 자신의 글을 엮어서 작은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나였습니다. 출판사에 보냈더니 놀랍게도 출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혜 씨, 축하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다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1살 때의 꿈이 3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다니요. 출판 기념회 날, 다혜는 작은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다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책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당신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다혜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사인회가 끝난 후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정말 대단해. 작가의 꿈을 이뤘네. 다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 늦었지만 그래도 이뤘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혜 씨,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35년 전에 못한 것들. 함께 글 쓰면서, 여행 다니면서, 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다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5년 전처럼요. 다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의 손잡기였습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32년간의 불행한 결혼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 다혜는 62살이 되었습니다. 재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다혜는 수필을, 재훈은 시를.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수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 가리지 않고요. 관광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관광버스에서 처음 다시 만났으니까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강원도 산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35년 전 문예반 합숙을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펜션은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과 계곡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 옆에 앉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다혜가 말했습니다. 35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마음을 확인했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별빛 아래에서 첫 키스했지. 다혜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앞에 있었어. 미래가, 꿈이, 사랑이. 근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재훈이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다시 찾았잖아. 늦었지만. 다혜가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35년을 기다려줘서.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 밤처럼요.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이 그 증거야. 다혜는 재훈에게 기대었습니다.
재훈이 다혜를 감싸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떠난 관광버스에서 만난 첫사랑. 처음에는 로맨틱한 이야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첫사랑과의 재회, 설렘, 두근거림.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다른 거였습니다. 자신을 되찾는 것. 다혜 씨는 32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투명인간처럼,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꿈도, 잃어버린 나 자신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